음식도 뭐가 중요하잖아요. 재료가 중요하잖아요. 완전 미슐랭 2스타, 3스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이 정도 되어야. 그 다음날 아침에 세안할 때 깜짝 본인이 만지는 촉감에서 이게 돼? 항노화 이런 목적으로서 충분히 좀 더 길게 효능을 보일 수 있는. 이건 뭐 거의 일석이조인데요. 또 어디서 공부한 거야? 또 저희 이제 미용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사용되어 왔던 콜라겐 역사 한번 이렇게 볼게요. 1977년이죠. 보바인 콜라겐, 소 콜라겐이 이제 제품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자이덤, 자이플라스트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실제 이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우리가 이제 뭐 오그멘테이션이라 그러죠. 뭐 볼륨도 주고 그다음에 모양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돼지 콜라겐이 나왔어요. 이제 에벌런스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에벌런스는 나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. 왜냐면 사실은 그 필러가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그 전에 나왔던 소 콜라겐으로 만든 필러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단점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이종, 그러니까 동종이 아니잖아요. 사람의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과민 반응이랄까? 뭐 그런 부작용들? 근데 필러로 하려고 하면 좀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우리 가교라고 해요. 크로스링킹이라고 해서 그 섬유들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딱 뭉쳐갖고서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없이 그냥 콜라겐을 그냥 모아서 그냥 농축해서 넣어준 거거든.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은 존재를 하는데 걔네들이 탄탄한 구, 아까 밧줄이라고 했는데 밧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너무 짧았던 거지. 뭐 한 달도 안 간다, 2주밖에 안 간다, 뭐 이런 얘기 나오고. 그다음에 너무 뻔하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세가 됐고. 필러 시장을 싹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일단 첫 번째는 소에서 왔어? 좀 찝찝해 이런 느낌도 있었을 테고 알러지 반응 물론 있었을 거고 근데 히알루론산 우리 피부에 있는 거야. 그 피부에 있는 걸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어. 마케팅하기도 엄청 좋고요. 그다음에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속돼 왔던 거고. 과민 반응 이제 검사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소콜라겐은 최고 한 3%까지 100명 중이면 3명 정도. 근데 이 돼지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0.58%니까 한 200명 중에 1명. 그러니까 이게 히알루론산의 과민 반응이랑 거의 적거나 이제 같기 때문에 따로 피부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주입해도 된다, 안전하다, 과민 반응 면에선.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서 돼지 콜라겐에 대한 어떤 좋은 이제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직접 진피내를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콜라겐 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. 바로 여러분들 앞에 보고 계신 네티젠입니다. 네. 투명한 콜라겐이에요. 타입1 콜라겐이고 순도는 99.9%. 의료기기 4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서 보충제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. 자, 근데 이 레티젠은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돼지에서 이제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좀 핫해요. 6개월 미만에 대한 40kg 정도 이하된 돼지고 이 또 사육할 때도 중요하잖아요. 환경이. 항생제 안 쓰고 여러 가지 뭐 백신 같은 거 안 맞추고 해서 맞아요. 사실 되게 클린한 상태에서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기도 하죠. 이 돈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게요. 예, 이게 지금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여기 안에다 담아 놓은 건데요.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순결하고 순백의 색깔을 자랑하는 그런 이 돈피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급속 냉동시켜서 24시간 안에 이제 디메드 회사에 와서 다중 필터 공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있는 이제 콜라겐 그걸 이제 잘라낸단 말이에요. 그냥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잘 일으키니까. 그래서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. 있잖아요. 음식도 뭐가 중요하잖아요. 재료가 중요하잖아요. 완전 미슐랭 2스타, 3스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이 정도 되어야 진짜 이 정도의 순수한 리얼 콜라겐이 나오겠구나. 이런 이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.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사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김홍석 원장님은 어떻게 해요? 이런 디바이스를 장비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장비를 이용하는데 고주파 나오는 주입기를 같이 쓰거든요. 더블 타이트라고. 네. 미세하게 열 자극이 들어가는 거고 그 열 자극을 주면 약간의 조직에 손상을 주는 거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레이저를 하든 시술을 하든 민감하든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힐링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콜라겐이 또 영향을 더 활성화될 건데
그런 그 자체가 전부 다 또 하나의 자극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정도 이제 디바이스를 쓰면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깊이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해서 저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더마샤인 장비를 많이 쓰고 또 손주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두 개는 통증 차이가 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그리고 이제 약간 또 올록볼록 약간 엠보싱이 생기는데 이건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거의 정말 길어야 하루고요. 치료 받고 팩하고 나가실 때 되면은 거의 다 가라앉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제품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레티젠 주사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, 노랑깨 원장님?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화로 인해서 감소된 양의 보충, 술을 감소된 채워주는 양의 거. 보충. 그다음에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그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구조가 있으니까 그 순서라고 하는 게 또 수용체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른 피부에 진피에 있는 다른 구조물, 뭐 섬유화세포나 이런 것들에 또 붙으면서 또 다른 자극을 또 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논문이긴 하지만 돼지의 콜라겐을 쥐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쥐에서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1하고 3가 콜라겐이 다시 새로 생성되더라는 논문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신기하다. 그러니까 콜라겐이 들어갔지만 콜라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콜라겐으로 다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포인트만으로도 분명히 이런 게 어떤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더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신호 전달 그리고 좀 더 항노화 이런 목적으로서 충분히 좀 더 길게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.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, 중장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. 이건 뭐 거의 일석이조인데요. 또 어디서 공부한 거야? 근데? 아니 그래서 또 왜냐 심지어는 히아루론산조차도 히아루론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뭐 뼈도 그렇잖아. 우리 뼈가 그냥 있을 것 같지만 늘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가만히 있어 보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. 그렇죠. 저는 이 레티젠을 주로 이제 모공이나 또 흉터 있는 분, 저는 이제 피부 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 요새 뭐 한 업체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걸 했대요. 그래서 피부에 대한 형용사 중에 가장 갖고 싶은 형용사, 듣고 싶은 형용사 뭘 것 같아요? 매끈한이었대요. 매끈한. 예. 이 매끈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움푹 파이거나 튀어나온 게 없이 굉장히 결이 고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색깔하고 약간 다른 문제거든. 울긋불긋하고 다른 거. 근데 그런 매끈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티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. 저는 한 3주 간격으로 시술하거든요. 김홍석 원장 저도 거의 3, 4주 간격입니다. 몇 번 정도예요? 저는 3번. 3번. 노학교 원장은 또 3, 4주 간격 3회. 333이네. 예. 근데 3주로 하면은 4주 있다 와요. 이게 사람 마음이 월급날 오는 하고 건가요? 나서 며칠. 월급날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래. 우리 좀 간격을 조금 조절해 보자. 왜냐하면 3주 간격으로 하라 그러면 그런데 부담스러워해. 그 효과는 저는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이게 뭐 심지어는 뭐 그날 가서 세안을 하는데 너무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, 차오르는 느낌, 뭐 이런 것들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.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안할 때 깜짝 본인이 만지는 촉감에서 이게 돼 액티브하게 내가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떠십니까? 그 다음 날 세안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, 진짜로. 그 얘기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도 되게 빠른 효과인 거고 뭐 만졌을 때 촉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. 여자들은 특히나 늘 만지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됐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보들보들해졌다라기보다는 피부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 미세한 요철과 이렇게 손으로 댔을 때 밀리는 그 정도라든지 이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복원이 됐다고 봐야죠.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콜라겐이 기본적으로는 진피층에서 물하고 히알루론산 빼고 나면은
제일 많은 걸 그렇죠. 차지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큰데 그 부분을 보충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빠져온 것보다 더 약간 오버되게 보충됐을 거 아니에요 주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하고 만졌을 때 촉감 차이를 확 느끼는 거죠. 이제 그 이후에 저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피부가 투명해졌어요.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. 뭐 그렇다고 막 투명해져서 안에 비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뭔가 맑아지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아까 매끈의 느낌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환자분들이 표현 중에서는 되게 쫀쫀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쫀쫀하다는 것도 뭔가 쫀득하고 뭔가 매끈해지고 뭔가 되게 힘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리쥬란도 주사하고 또는 스킨바이브도 주사하고 또 이게 다르잖아요. 히알루론산. 그다음에 레티젠도 주사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저는 막 이것저것 섞어서 주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. 일단 너무 아프겠지. 다 주사하면. 이렇게 주사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는 그 식약처나 이런 데서 허가를 미국 FDA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. 이것만 썼을 때 안전성을 보고서는 허가를 해준 거예요. 물론 괜찮겠지. 얘도 허가받은 것도 얘도 허가받은 거고 얘도 허가받은 것끼리 다 섞어서 쓰면은 안 되냐?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. 레디어스라고 하는 필러가 있어요. 칼슘 필러. 그죠? 거기에는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 성분이 안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아프지, 주사가. 근데 이제 리도케인을 섞어서 많이 썼거든요, 사람들이. 그 제조사에서 리도케인을 섞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FDA 허가를 따로 받았어요.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뭐 다 좋은 성분이 리쥬란 좋은 성분이고 레티젠 좋은 성분인데 두 개를 섞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동시에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. 하지만 만약에 기기들. 예, 장비들하고 쓰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이게 이거하고 섞어서 쓰는 거 아니니까 장비하고 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써마지 뭐 이런 울세라 이런 것들하고 많이 섞어서 하는데 문제가 얘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. 콜라겐은 그 열이라고 하는 게 가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열을 많이 주는 치료를 같은 날 병행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. 더블 타이트 정도는 괜찮아요. 왜냐하면 걔는 그 뭉근하게 얼굴을 후끈후끈하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써마지는 대표적으로 얼굴을 전반적으로 열을 확 올리는 거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술할 때는 단독 시술하거나 더블 타이트 정도만 쓰고요.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은 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타입의 그런 장비들, 뭐 레이저 토닝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쓰는 장비 중에 뭐 체외 충격파 얼굴에 쓴 장비 있어요. 레비나스라고 해서 뭐 그런 거, 뭐 그런 거 정도 하고 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써마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날짜를 띄어서 쓰죠. 예. 그날 당일날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콜라겐 3차 구조 말씀하시잖아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다고 세 번 꼬여 있 꽈배기처럼 꼬여 있다고 돼 있는데 온도가 높아진 거 풀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주사를 딱 한 상태에서 우리 피부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풀어지게 만들 이유는 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구리랑 비빔면을 섞어 먹으면 맛있을까요? 근데 그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는 다 맛있는 제품이죠. 근데 섞었을 때 조합에 따라서 되게 맛있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닌 조합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 시술이 좀 저렴한 시술이라면 다른 거랑 저는 섞을 것 같아요. 근데 절대 그렇지. 네, 이 시술이 고가 시술이고 근데 이 고가 시술인데 다른 걸 섞었을 때 효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환자가 느낄 때는 섞어서 좋아진 건지 이 고가 시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시술된 건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그 차라리 이 시술의 느낌을 너는 온전히 오롯이 받아라 이거죠. 만약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당일에 만약에 시술을 해야 된다 에너지 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열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술을 울세라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울세라가 좀 어쨌든 1.5mm를 빼고 4.5, 4.53mm 어떤 깊은 층에 쓰면서 비층 레이어층만 확실히 다르면 일단 어떤 시술에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세라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좋은 시술일수록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일단 최대한 떨어뜨리고 단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
충분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내셔널라인을 가지고 어떤 시간과 간격, 그다음에 순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시술을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. 그런 것들 당장 가서 해야 되겠다. 네. 내일 진료 볼 때 그런 것만 눈에 띌 것 같은데. 저 벌써 형 이거 보이기 시작했어요. 정말 니네 둘 다 왜 그러냐 정말. 너희들도 다 있거든. 아유, 다음번에 올 때는 맞고 오면은 없어졌다고 얘기했어.